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이애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영국의 전 왕세자비, 두 아이의 엄마, 열성적이던 사회활동가, 화려한 이상이 떠오르는 패션 피플 아니면 본 적이 없던 역사적 인물. 많은 분들이 다이애나의 모습을 다 다르게 상상할 겁니다. 이렇듯 그 폭넓은 삶의 굴곡 속에 우리는 명확한 진실을 알 수는 없겠지만 명확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성이라는 거겠죠.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윈저 왕가 속의 스펜서라는 여성을 주목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강철처럼 단단하지만 차가운 왕실의 법규 속에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거쳤는지 크리스마스 기간이라는 짧은 순간에 파블로 라라인 감독은 섬세하게 그녀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냅니다. 그의 전작인 제키가 많은 곳에서 겹쳐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전 스펜서가 더 좋았고 제키와의 단순 비교를 떠나 3월까지의 22년도 영화 중에선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핵심 정서는 불안정성에 있습니다. 캐릭터의 감정으로 본다면 불안감에 있겠죠. 영화의 시작부터 그녀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실의 큰 행사가 있음에도 그녀는 지각하고 길을 잃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지만 정작 그녀는 그들에게 큰 도움을 받진 못한 모습입니다. 일반인에게 그녀는 너무나도 멀고 큰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우연히 만난 왕실 셰프 데런은 그녀에게 왜 수행원을 동반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명료합니다. 바로 혼자 있고 싶다는 거죠. 짧은 순간이지만 명확하게 그녀의 캐릭성을 드러냅니다. 구속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게 아니면 그간의 긴 구속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반대엔 핵심 갈등을 구축하고 있는 왕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묘사는 과하게 폭력적이지도 직접적이지도 않게 은은히 표현되죠. 보이는 것과 내부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왕실의 현실적인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얼어 죽은 꿩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군용 차량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나열된 군용 박스들 속엔 다름 아닌 식재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재료를 요리할 요리사들이 등장하고 그들 또한 군인 같은 규율과 제재 속에서 요리라는 임무를 완수할 준비를 하죠. 이러한 장면과 인물들을 통해 왕가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느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관객들은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살인범이 없이도 알 수 없는 묘한 서스펜스를 느끼게 되죠. 긴장감은 표면적인 사건 없이도 충분히 발동될 수 있습니다. 스펜서에서 은은하게 깔린 이 분위기가 그 예죠. 관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다이애나 스펜서의 열망이 겉으로 드러나길 바라진 않습니다. 왕실의 법규에 그녀가 다치지 않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참던 숨이 빠져나오듯 그녀의 고통과 의지가 드러날 땐 우리는 심리 스릴러라고도 불리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이 자칫하면 메시지에 함몰돼 지루할 수도 있는 이 작품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죠. 이후 영화는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하는 요소들을 추가해갑니다.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로 다이애나를 재고 재는 것을 넘어 몸무게를 늘리라며 재단하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세상이 그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설정이 거의 없이 시작과 동시에 출발하는 영화기에 자칫하면 다이애나의 불만이 그녀의 히스테리로 보일 수 있지만 지속해서 추가되는 갈등들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앞서 말한 갈등으로 시작해 여성으로서의 사랑과 관련된 남편의 외도 문제, 모성애로 직결되는 아들의 꿩 사냥 이야기, 마지막으론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로 대변되는 앵과의 만남까지. 단순한 왕실의 규율에서 여성의 본능과 인간으로 연결된 문제로 커지죠. 또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촬영과 연출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왕실의 복도를 광각으로 잡아 공간을 왜곡시켜버린다던가 창문이나 문틀, 아치연기 등으로 인물을 가둬 소극적으로 만든다던가 스테디한 촬영을 하다 다이애나가 나오는 순간 핸드헬드로 전환해 이질감을 주기도 하고 왕실의 음악가들의 현악기 악사로 구성해 특유의 날카로운 음을 지속해서 쓰기도 하죠. 그중 가장 백미는 측면 트래킹샷이었습니다. 그게 초반 다이애나 스펜서는 아빠의 옷이 걸린 허수아비를 보고 그
그 옷을 가져오기 위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측면 트래킹샷으로 촬영하죠. 지금 지각하는 상황에서 늦장을 부리는 것도 화나는데 인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왜 불편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조금의 사족을 이야기하자면 많은 영화에서 인물들, 특히 주인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이 우편향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볼 때도 많은 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둘러보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 많은 횡스크롤 게임들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죠. 물론 이것이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 작품에선 이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감독은 스펜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시켜 시각적 불편함을 만듭니다. 물론 이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느낀다면 이 불안한 상황을 더 극대화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동을 이후에도 지속해서 보여주다 영화의 마지막 성장을 마친 스펜서는 자신의 저택에서 왕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간에 쌓여있던 시각적 불편함은 이 장면을 통해 안정감을 찾고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과 교차 편집하며 그녀의 일생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올드할 수 있는 연출임에도 좋은 연기와 감독의 확고한 계획과 만나니 정수에서 오는 연출의 힘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더라고요. 갈등 이후 영화는 조금 헐거운 해소 단계를 거치고 피날레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신의 목줄이었던 진주 목걸이를 끊어낸 다이애나 스펜서는 아들의 의사가 무시된 꿩사냥을 막아내고 그들과 함께 왕실을 떠나는 거죠. 이후 장면은 일각에선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이애나 스펜서를 향한 그리움과 예우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그녀에게 이 영화는 스펜서라는 이름을 되찾게 하고 그녀의 가장 큰 사랑인 아들들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많은 장점들 속에 이 작품 또한 단점 혹은 약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면 해소도 존재합니다. 관객들을 조였다면 완화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반복들이 극의 리듬감을 만들고 이 리듬감은 극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만 영화 스펜서는 후반 해결 단계를 제외하면 갈등의 해소나 완화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말의 탈출의 여지도 없게 만드는 감독의 의도적 연출일 수 있으나 주인공에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학적으로 느껴져요. 또 해소가 없다 보니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느낌도 더딥니다. 이러다 보니 몇몇 관객들은 힘겨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런 지점들이 극 전체를 봤을 땐 균형감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많은 사회고발 영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잘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보단 문제 예시 혹은 사례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스펜서의 균형감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영화의 러닝타임의 대부분이 그녀가 겪은 문제로 나열되다 보니 해결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살을 결심한 갈등의 최정점의 순간에 이 영화의 해결 방식은 N, 즉 유령을 보고 성장을 마치는 아주 극단적이고 짧은 시간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주 전기적이고 종교 영화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전기적일 수도 있고 앞에 뿌려둔 N의 떡밥을 회수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영화의 전반적인 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복합적이었기에 N의 도움은 있을 수 있지만 캐릭터의 성장은 스스로 성취하고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거든요. 지금은 몇몇 부분에선 서브플롯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뭉쳐있는 채 영화가 끝난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펜서는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과감히 추천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기에 대한 호평은 이 리뷰에서 빠졌지만 오스카를 포함한 전 세계 26개의 시상식에서 후보로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의 강점을 부각시켜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